얘들아, 일단 시작을 좀 해볼게요. 그 공통수업이 3월에 새롭게 개강을 했고요. 간단한 뭐 오리엔테이션 아닌 OT를 하자면 개념편과 기출편으로 이루어진 수만법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제 겨울방학 동안 한 단계 기본적인 학습이 끝났기 때문에 걔를 바탕으로 여전히 기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기출에 들어가는 거고, 기출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내용을 살짝은 정리하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되고, 기본 강의는 이미 겨울에 올라간 강의에 다 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기본 개념이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때 강의를 그 진도에 맞게 들으시면 돼요. 다 들을 필요는 없겠지? 약한 부분만 추가로 들으시면 돼. 자, 그래서 일단 개념편부터 펼쳐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 빨리빨리 넘어갈 거야. 기본적인 내용은. 자, 1번. 자, 거듭제곱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A가 N번 곱해져 있는 그러한 친구를 A의 N제곱이라고 나타내기로 했는데, A가 미치고 N이 지수다. 그래서 지수법칙은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성립을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1번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가 지수법칙이라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야. 자, 밑에 코멘트에도 뭐 가볍게 읽고 넘어가자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거듭제곱근이라는 것이 이제 고2 때 수원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자, 봐봐. 만약에 A의 N제곱근 X라고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바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바로 방정식을 뽑아내야 되는 게 맞지. 왜? 근이라는 건 방정식의 해예요. 그치? X값. 그러면 어떤 방정식이었을 거냐면 X를 내가 N번 곱했는데 그게 A가 나오는, 자, 이 방정식의 해가 바로 X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걔를 뭐라 부르냐면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죠. X를. 그래서 결국에는 A의 N제곱근이 X다라고 나와 있으면 X의 N제곱이 A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이 방정식의 해는 몇 개일 수밖에 없어? N차 방정식의 해는 무조건 N개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의 개수는 무조건 N개가 되겠으나 우리가 관심 갖는 건 근의 총개수가 아니지. 재민아, 우리가 관심 갖는 건 근의 총개수인 N개가 아니라 근 중에서 어떤 근인 것? 실근인 것, 그치? 실수인 것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를 만들었었냐면 A의 N제곱근이 X라고 하면 그것의 실근의 개수, 전체 개수는 N개겠지만 그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는 무조건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로 나눠서 이렇게 분류를 표로 해놓고, 그 다음 A라는 숫자가 양수일 때랑 0일 때랑 음수일 때로 구분지어서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지. 그치? 그래서 N이 짝수일 때 X라는 값의 실근 개수는 A가 양수일 때 2개고요. A가 0일 때 1개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 0개다. 그런데 만약에 N이 홀수라면 A의 부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1개다라는 걸 학습을 했었지. 그치? 그래서 걔를 쓰면 얘는 N제곱근 A랑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얘는 0일 수밖에 없고 얘는 없죠. 얘는 무조건 N제곱근 A일 수밖에 없죠. 그치? 이거는 양수건 음수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64에 6제곱근 이라고 구하라고 치면 그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는 2개죠. 걔를 어떻게 쓸 수 있어? 6제곱근이니까 6제곱근 루트 64랑 마이너스 6제곱근 루트 64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면 얘가 하나가 2고요. 얘가 하나가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성립을 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n이 홀수라고 치면요, a의 양수를 대입해서 상관이 없는 게, 만약에 64에 세제곱근 이렇게 써봐. 그러면 세제곱근 루트 64, 실수인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4 하나가 이렇게 나올 거고, 심지어 만약에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해가지고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64 이렇게 써도 굳이 마이너스를 앞에 또 써줄 필요가 없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음수면 그냥 알아서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쵸? 그래서 굳이 이 앞에는 마이너스를 붙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a의 n제곱근이라는 건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니까 방정식 x는 n제곱은 a의 근이다 라고 표현이 됐고요. 무조건 근의 개수는 n개일 수밖에 없어요. 그 밑에 예시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x라고 하면 x는 3개가 나오겠지. 왜?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인 거니까 이항해서 뭘 써요? 곱셈국 쓰죠. 그럼 어떻게 나오니?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야.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8이 0이죠. 그럼 얘가 곱셈공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x 플러스 2 하나랑 x제곱 더하기 빼기 2x 더하기 4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맞지? 그럼 실근 하나는 x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으나 얘에서 뭐가 발생할 테니까? 허근 발생할 테니까 얘 근의 공식을 써주면 2분의 마이너스 b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시죠. 따라서 4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등장하고 그러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오시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i가 등장하니까 허근일 거고요. 어차피 세제곱근인데 실근인 것은 마이너스 2밖에 없고 남은 두 개는 허근이구나. 하지만 총 근의 개수는 무조건 3개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맞지. 그치? 자, 이 내용 여러분들 이미 잘 정리가 되었을 거고 16의 4제곱근 역시나 전체는 4개일 겁니다. 풀마 2랑 풀마 2i가 있겠죠. 근데 2i는 어차피 허수니까 그냥 풀마 2 2개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요. 좀 밑으로 또 내려가 보면 결국에는 밑에 그래프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 n이 홀수일 때, 자, 쭉 내려갔어. 다음 페이지야. n이 홀수일 때는 x의 n제곱이라는 친구가 당연히 얘들아, 여러분 수트에서 배웠죠? 홀수 차항이야. 그럼 얘 무슨 함수니? 기함수죠. 무조건 기함수지. x의 홀수 차항이면 기함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대략 저런 방식으로 원점에 대해 대칭인 상태로 그려질 거고 내가 A라는 Y는 A라는 직선을 어디다 긋든 간에 교점은 하나가 발생할 거니까 실근이 무조건 하나일 수밖에 없지. 그런데 밑에 n이 짝수일 때를 가정하면 걔는 짝수 차항이기 때문에 우함수일 것이고 0,0을 지나면서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가 되겠니? 2차함수 또는 4차함수처럼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양수의 y는 a를 그으면 두 개에서 만나겠으나 0에다 그으면 한 번 만나고 음에다 그으면 안 만날 거니까 식은 개수가 2개, 1개, 0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밑에 표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요약해서 알 수 있게끔 표의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자,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예시 1번, 예시 2번 개념편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그 평가원 또는 학평 기출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3점짜리 문제랑 4점짜리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하나씩 풀면서 넘어가 보자. 자, 16의 4제곱근이야. 자, 이제 누구랑 먼저 할까? 재민아 16의 4제곱근이래. 그러면 16의 4제곱근은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지. 그 중에 실수인 것은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겠지. 그게 누구랑 누구야? 16의 4제곱근인데 2랑 마이너스 2죠. 그러면 A가 가능한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거 맞니? 그치. 이게 16의 4제곱근이죠. 그 중에 실수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이야. 총 몇 개가 있어?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은 총 몇 개야? 3개지. 그 중에 실수인 것은? 몇 개야? 하나지. 홀수 제곱근이니까. 걔가 누군데? 마이너스 3이야.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3이야. 맞니? 따라서 A에서 B를 뺐을 때 일단 첫 번째로 뭐가 나올 수 있어? 아니, A에서 B를 빼라고. 처음에 뭐가 될 수 있어? 5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1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최대값이 5인 거지. 그치?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일단 3점짜리 2016년 4월 교육청 나형 9번 문제였고요. 자, 예시문항 2번으로 가서 1이 아닌 세 양수 A, B, C와 1이 아닌 두 자연수 M, 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수서상 M,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게 4점짜리 문제야. 그러면 봐봐. 시연이랑 같이 할게.
세제곱근 루트 a는 b의 m제곱근이다 라고 나와 있지. 쟤를 아까 전에 쌤이 한 것처럼 문장을 조금 바꿔보면 누구의 m제곱근이 b다 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걸 거꾸로 뒤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세제곱근 루트 a의 m제곱이 b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b의 m제곱근이 쟤니까 쟤의 m제곱은 b가 되는 거지. 따라서 b라는 친구는 세제곱근 루트 a의 몇 제곱이라고? m제곱이라고.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세제곱근 루트 a를 유리수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바뀌는 거야? a의 3분의 1제곱. 그러니까 얘를 a의 3분의 1 m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오케이. 다음 나 조건으로 갈게. 루트 b가 c의 n제곱근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거꾸로 하면 c라는 친구는 루트 b의 n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않아? 그치? 그래서 b라는 친구가 루트 b라는 친구가 b의 몇 승이니까 2분의 1승이니까 b의 2분의 1 n제곱이 c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맞지. 이 관계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죠. 실제 시험장에서. 마지막 c는 a12의 4제곱근이다. c는 a12의 4제곱근. 이 문장을 거꾸로 하면 c의 4제곱이 a12다 아니야? 그치? c의 4제곱이 a의 12승이다 이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약분만 해주면 c라는 친구는 a의 세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맞죠. 좋아.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요 쌤, b가 a의 3분의 1 m승이거든요. 근데 c는요 b의 2분의 1 n승이에요. 그럼 제가 b 대신에 a의 3분의 1 m제곱을 열로 쏙 집어넣을 수가 있네요. 그러면 a의 3분의 1 m제곱에 밖에 2분의 1 n제곱까지 하면 걔가 c란 얘기네. 이해하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a에 얘네들 곱해질 거 아니야. 6분의 1 m n제곱이 c란 얘기네요. 그런데 a 세제곱이 c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6분의 1 mn은 3이네. 따라서 m 곱하기 n은 18이구나 라는 것까지 구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동의하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제 순서상만 잘 체크하면 돼. 근데 m이 자연수죠. 근데 몇이 아니래? 1이 아니래. 그러면 얘네 순서상을 구할 때 내가 1은 빼고 세야 되는 거죠. 따라서 2랑 9가 가능할 거고 3이랑 6이 가능할 거고 거꾸로 6, 3이랑 9, 2까지 가능할 거니까 순서상은 4개 나오지 않겠어? 1이랑 18은 하면 안 되니까. 맞으세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정답이 4개로 끝날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풀어나가는 문제들입니다. 이게 예시 1번 문항이랑 2번 문항이었어. 자, 그 다음으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문제들이 나올 텐데, 자, 예시 3번이랑 4번이랑 5번 문제, 자, 4점짜리, 3점짜리, 3점짜리 이렇게 나왔어. 이 문제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판단 잘해보도록 하자. 같이 갈 거야. 자연수 n에 대하여 n 곱하기 n-4의 세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고 n 곱하기 n-4의 네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gn이라 하자. 그러면 쌤이 화연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잘 봐봐. n 곱하기 n-4라는 친구가 있어. 얘야. 얘의 세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야. 자, 얘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는 n의 값에 따라서 달라질까? n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나요? 달라져요?
쌤 생각은 좀 다른데? 왜냐면 얘들아, 세제곱근이죠. 그럼 무슨 제곱이야? 홀수 제곱근이죠. 홀수 제곱근은 얘가 몇이든 상관없이 항상 한 개 아니야? 아까 했었지, 그치? 홀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는 항상 한 개로 유지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fn이라고 했지만 n에 따라서 달라지는 함수가 아닙니다. fn은 n에 무엇이 들어가든 어차피 fn은 몇이야? 1입니다. 아, 그냥 fn은 1이라는 상수함수구나. 왜? n 곱하기 n-4가 뭐가 되든지 세제곱근의 개수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는 오직 한 개니까 fn은 1로 고정되어 있다고. 이해해버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 두 번째인데 n 곱하기 n-4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야. 자, 얘 같은 경우는 얘들아 생각 잘해봐야 되는 거 맞지? 시연아, 아까 전에 세제곱근이고 이번엔 4제곱근이야. 큰 차이가 있는 거지. 얘는 홀수니까 무조건 몇 개라고? 한 개. 근데 얘가 짝수가 되어버리는 순간에 얘 부호가 중요해지는 거 아니니? 맞으세요? 얘 부호가 중요하다고. 그럼 잘 봐봐. 얘는 언제 양수고 언제 음수일까를 따져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n 곱하기 n-4는 n에 대한 2차 아니야? 그럼 제 그래프를 그리면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닌가요? 얘가 몇이야? 이 지점이? 0이야. 얘는 4야. 그럼 실제로 0일 때 0이 되고 4일 때 0이 돼. 그 사이에 1, 2, 3이 있겠죠. 1, 2, 3이 들어가면 그 숫자의 결과는 음수되는 거죠. 맞아? 실제로 1을 넣어봐.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음수지. 2를 넣어도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음수야. 3을 넣어도 음수잖아. 근데 이제 0을 넣으면 0이고 4를 넣으면 0일 거란 말이야. 근데 5를 넣으면 양수되는 거 아니야? 5 곱하기 1이니까? 아, 쌤, 그러면요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는요, 지금 봐봐, n이 자연수잖아. n이 자연수죠. 그럼 n이 자연수니까 n이 1일 때와 2일 때와 3일 때는 얘가 음수잖아요.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몇 개야? 빵개죠. 그러니까 이때는 GN이 뭐가 되는 거야? 빵개가 되는 거야. 근데 n이 만약에 4야. n이 4가 되면 얘가 0이잖아. 그럼 0의 4제곱근은 실수인 게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지. 그러니까 G4는 한 개인 거야. 실수인 것이 한 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n이 5일 때, 6일 때, 7일 때에서 쭉 가면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항상 뭐일 수밖에 없어? 얘가 양수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양수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몇 개야? 2개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GN이 항상 2개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봤니? FN이 GN보다 커지게 되는 그러한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근데 FN은 언제나 1이잖아. 그러면 GN이 더 작으려면 GN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럼 GN을 0으로 만드는 n의 값은 오직 1, 2, 3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걔를 만족시키는 n의 값의 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6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문제 푸는 거 맞지? 얘들아, 이게 4점이야. 4점이면 몇 번 이상으로 나왔단 얘기야? 9번 이상으로 나왔단 얘기야. 그치? 너희들이 실제로 수능을 보고 모의고사를 볼 때 이런 문제가 4점으로 출제가 되면 이렇게 연습해 나가면 나중에 맞추겠지. 11월에. 그렇지 않겠어? 천천히 연습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자. 그 다음에 예시 4번을 보시면요, 이번엔 3점짜리 문제인데 문제의 유형은 비슷해요. 문제 유형 비슷해. 같이 한번 살펴볼게. 자연수 n이 2 이상 11 이하일 때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9n 마이너스 18이라는 저 값에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와, 이거 약간 어려울 수 있겠다. 자, 일단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
어차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이 친구잖아.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9n 마이너스 18. 맞지 않아? 쟤 지금 뭐야? 2차식이죠. 그럼 제 함수를 그리고 싶은데 저 친구가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겠지.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될까? 돼요. 마이너스 딱 묶어주고 n제곱 마이너스 9n 더하기 18이라고 쓰는 순간 근이 누구랑 누구야? 3이랑 6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n-3 하나랑 n-6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 맞아? 이게 저 값이죠. 숫자죠. 뭐 문자긴 한데 아무튼 쟤죠. 그러면 저 값은 이제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준수야 어디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 그는 누구랑 누구라고? 3이랑 6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실 거라고. 그리고 여기가 3이고 얘가 6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는 4와 5에 대해서는 그 값이 양수가 이렇게 나오겠지. 6이랑 3일 때 0이고 여기 있는 7, 8 해서 11까지는 다 음수고 맨 앞에 있는 1과 2일 때도 음수가 나오시겠네. 저 값이.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보는 거야. 만약에 1이 들어가 n에 n이 2 이상이구나. 자, n에 2가 들어가. n에 2가 들어가면 음수가 되죠. 그치? 음수의 2제곱근. 제곱근이라는 얘기지. 음수의 제곱근은 실수인 것이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면 2에서는 그게 발생하지 않겠네. 그 다음 세 번째 봐봐. 3일 때야. 그러면 3일 때는 얘가 0이 되잖아. 0의 세제곱근이야. 그러면 누구밖에 없어? 0밖에 없어. 그럼 걔가 음의 실수니? 아니지. 그러니까 3도 안 되는 거야. 이번에 4 한번 봐봐. 4가 탕 n자리에 들어가면 양수죠. 양수의 4제곱근이야. 그럼 얘들아, 양수의 4제곱근이면 실수인 것이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 중에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죠. 항상. 그러니까 n이 4일 때 몇 개가 발생한다? 1개가 발생하겠지. 실수인 것은 2개인데 그 중에 음의 실수인 것은 1개잖아. 그러니까 음의 실수가 존재할 테니까 4일 때 일단 가능해. 5 봐봐. 5를 대입하면 양수야. 양수인데 양수의 5제곱근이야. 그럼 실수인 거 몇 개 있어? 실수인 거 1개지. 1개. 홀수제곱근이니까. 근데 걔가 무슨 수야? 양수지. 5번 곱했는데 양수 나왔어. 그럼 음수는 아닐 거 아니야. 음수를 5번 곱하면 음수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의 실수인 것의 개수는 1개긴 한데 그게 음의 실수가 아니라 양의 실수니까 5도 안 되겠지. 6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6일 때 0이 되니까 1개밖에 없을 거 아니야. 0 하나밖에. 6 안 돼요. 그럼 이제 잘 봐봐. 이제 잘 들어. 여기 뭐가 남았냐면 7, 8, 9, 10, 11 나왔어. 남았어. 근데 8일 때랑 10일 때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왜냐하면 8이 들어가면 음수니까 음수의 8제곱근은 실수인 게 없잖아. 8 안 될 거고 10 안 될 거야. 그리고 7, 9, 11 남았는데 7일 때 뭐가 되겠어? 음수의 7제곱근이니까 하나가 있을 건데 걔가 당연히 무슨 수일 수밖에 없어? 음수일 수밖에 없지. 어떤 애를 7번 곱해서 음수 나왔잖아. 그러면 원래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나? 얘들아 맞잖아. 7번 곱해서 음이 나왔으려면 원래 얘도 음이었어야지 7번 곱하면 음이 나올 거 아니야. 7이 들어갔을 때 얘가 음수가 되는데 걔의 7제곱근이니까 실수인 것이 하나 있을 텐데 걔도 음수일 거구나. 7 되겠지. 같은 이치로 하면 9도 되겠죠. 같은 이치로 하면 11도 되겠지. 따라서 2, 3 안 되고요. 4 하나 되고요. 5 안 되고요. 7, 9, 11 되네요. 따라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게 되는 그런 n의 값은 4가 일단 가능하시고 7 가능하시고 9 가능하시고 11 가능하니까 31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 라고 문제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예제 4번 문제였어. 다음으로
우리 예제 5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서 2011학년도네. 좀 오래되긴 했는데 쌤이 봤던 학년이죠. 쌤 고3 때가 2011학년도였는데 고1만큼 고인 기출입니다. 쌤이랑 동갑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고3 때 사관학교에 지원을 했더라면 저 문제를 만났겠죠. 근데 그렇진 않았기 때문에 먼 훗날에 이렇게 학원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한번 풀어봅시다. 자, n이 자연수일 때요. 집합 an이라는 집합이 나왔는데, 자, 문제 해석해 볼게. 자, an이라는 집합은요, x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x는 무엇이냐면요, x의 n제곱을 했을 때 걔가 2011이 나오는, 즉 x는 2011의 n제곱근이죠. 근데 그 중에서 x가 실수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실수인 것입니다 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집합 원소의 개수를 fn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x가 몇 개냐에 따라서 fn이 달라지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2011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가 fn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해석 가능하죠? 따라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 얘들아, n이 지금 자연수라고 했고 n이 1일 때부터야. 그러면 n이 1이 들어갔어. 그러면 x는 2011이죠. n에 1이 들어가면. 그러면 x는 2011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f1은 1이에요. f2 한번 생각해 볼게. f2야. x의 제곱이 2011이야. 그러면 실수인 것의 개수는 2개잖아. 얘 2개라고. F3은 당연히 몇 개야? 1개일 거 아니야. 근데 이 문제는 좀 쉽네. 그 이유가 얘가 항상 뭘로 고정돼 있어? 양수로 고정돼 있지. 얘가 음일 리도 없고 0일 리도 없으니까 계속 양수니까 F3 다시 뭐가 나와? 2가 나오겠지. 양수의 짝수제곱근이니까. 그럼 계속 뭐가 반복되니? 1, 1, 1, 1, 1, 1, 1가 반복되는 거 아니야? 그거를 어디까지 더해야 돼? 2011까지 더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가 돼 있니? 마이너스 1에 n제곱이 붙어 있어. 그러면 실제로 n에 1부터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f1이 되겠지. n에 1이 대입되면 2가 대입되면 f2가 되겠죠. n에 3이 대입되면 마이너스가 또 살아남으니까 마이너스 f3이 되죠. 플러스 f4가 되죠. 이렇게 쭉 써내려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2011이니까 F2012 이렇게 더해진 다음에 마이너스 F2011로서 이렇게 끝나지 않겠어? 이해되세요? 그럼 잘 봐봐. 너희들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해서 홀수 번째는 다 1이지. 그럼 1을 몇 번 빼는 건지만 잘 세면 되겠지. 1부터 2011까지 숫자의 전체 개수는 2011개입니다. 홀수개죠. 그럼 당연히 전체 중에서 절반 딱딱 나눠지지 않겠지. 전체가 홀수개니까. 근데 처음에 홀수로 시작했는데 끝날 때도 홀수로 갔어. 그러면 홀수 개수가 한 개가 많겠죠. 맞아? 2011개 중에. 그러면 2010을 2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1005 아니야? 맞아? 그러면 짝수가 1005개 있고 홀수는 1006개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되시니? 그러면 1을 몇 번 뺀 거야? 1006번 뺀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6이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근데 F2도 2고 F4도 2고 F2010도 2야. 그럼 2를 몇 번 더한 거야? 1005번 더한 거죠. 그러니까 1005번만큼 2를 이렇게 더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을 뭐하래? 합치는 거죠. 이렇게. 홀수 번째는 다 1인데 하나 매번 빼졌고, 그러니까 1이 1006번 빼졌고, 짝수 번째는 다 2인데 매번 더해졌으니까 1005번 더해졌고.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얘네 두 배라면 2010이었잖아. 2010에서 1006을 빼는 거니까 몇 나오니? 1004 나오니? 1004. 이렇게. 참나.
자, 아무튼 간에 1004가 정답이 되겠네. 그치? 오케이. 자, 이게 예제 5번이실 겁니다. 자, 할만하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병수야, 괜찮지? 안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자, 수학이 참 쉽지 않죠? 하지만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얘들아, 거듭제곱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유리수 지수죠. 맞니? 자, 지치지 마세요. 이거 지우다 내가 지칠 것 같아, 근데. 자,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면 n제곱근 a라는 친구를 우리가 유리수지로 바꾸면 뭐라고 쓸 수 있니?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쌤이 지난 겨울방학 때 진짜 혼신의 힘을 갈아 넣어서 강의한 내용 중에 일부가 지수가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면 그때부터 밑이 0보다 클 때만 지수 법칙이 자유롭게 성립한다라고 분명히 수업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야.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희가 A의 2분의 1승에다가 4승이 돼 있어. 근데 얘네들이 곱할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얘가 지금 유리수 지수죠. 그럼 아무 때나 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A가 오직 양수일 때만 곱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거꾸로 만약에 내가 A의 4제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4분의 1제곱을 이렇게 했어. 그럼 꼭 약분되어서 A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A가 양수일 때만 성립합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를 말씀드릴게. 자, 얘가 A가 아니란 얘기야. 왜 그런지 봐봐. 너희들 A 자리에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2의 4제곱에 4분의 1제곱이죠. A가 마이너스 2면. 근데 니들이 이걸 A라고 쓰는 순간에 얘는 그럼 마이너스 2여야 되는 거지. 맞아? 근데 실제로 얘의 결과가 마이너스 2니? 아니죠. 얘 답 몇이야? 2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얘가 음수일 경우에는요. 유리수 지수가 얘랑 곱해지는 걸 거부해요. 싫어, 싸봐라. 나 너랑 뽀뽀 안 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둘이 곱해지는 게 실패하고요. 왜? 얘가 지금 음수니까. 그럼 이 문제를 풀어주는 원리는 마이너스 2의 4제곱을 취하죠. 몇이야? 16이야. 걔를 2의 4제곱으로 다시 표현하지 얘가 양수가 되죠. 그 다음에 4분의 1을 이렇게 취할 거기 때문에 얘가 2로서 완성이 되는 거야. 즉 유리수 지수를 사용할 때는 밑이 0보다 크다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성립이거든.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지금 그 같은 페이지에 예시 문제에 나와 있죠. 자, 뭐라고 돼 있니? 이거 쌤이 확대한 부분. 자, 다음 계산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고요. 찾고 그 이유를 바르게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얘는요.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잘 볼게. 자,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4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6의 4제곱 이렇게 돼 있고요. 더하기 3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2의 6제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맞냐면 이게 봐봐. 마이너스 6의 4제곱에 전체 4분의 1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근데 니들 얘를 가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6이겠네 할 거야? 아니지. 음수니까 못 쓴다고. 그럼 얘의 결과물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6이 나와야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6을 4제곱한 건 6의 4제곱과 똑같으니까 6의 4제곱이라고 표현하고 4, 4를 약분해야 되는 거지. 아, 얘가 6이네. 그러면 얘 한번 다시 봐봐.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전체에 씌워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 붙었어.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세제곱근 루트에 마이너스 64 아니야? 괜찮죠? 그러면 누구를 3번 곱해야 마이너스 64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와주셔야 되겠지. 둘이 뭐해?
더했기 때문에 저 계산은 근본부터 잘못됐어. 얘는 마이너스 6이 아니라 6이 나오셔야 되고, 얘는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가 나오셔야 돼서 정답은 2가 되시는 게 맞겠지. 그치? 자, 이런 판단을 여러분들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음수가 등장했을 때 함부로 나누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해주셔야 되는 거지. 인정하세요? 그래서 A의 4제곱은 무조건적으로 A가 아니고요, 절대값 A가 될 겁니다. 이 결과물은 음수가 나오면 양수로 바뀌고요, 양수면 그냥 양수가 나오고요.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일단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예시 6번 문제 보일 거거든요. 2점짜리 문제야. 2018년도 사관학교. 자, 이거 계산 재밌겠네. 얘들아, 예시 6번은 2점인데 완전 만만하진 않거든요. 이거 너희 한 2분 줄 테니까 해봐. 예시 6번이요. 얘들아, 쌤이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요, 이 책의 저자인 명훈쌤이 이 책을 집필할 때 정말 뼈를 깎는 고통과 피를 토하는 고통으로 이 책을 집필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을 사용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 옆에 계신 우리 명훈쌤이 이 책을 집필할 때 모든 한 문제 한 문제에 심혈을 기울였어.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2점이거든요. 근데 2점인데 아예 걔 왓밥 2점을 선정하지 않았어요. 이거 2점 치고는 약간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지점이 있는 2점이어서 쌤이 그 과정을 책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다 봤거든. 문제가 어떨 정도로 신경을 쓴 문제들인지. 그래서 이 책을 골랐어요. 자, 이 문제 한번 볼게. 너희들이 쟤를 가지고 함부로 어떤 곱셈 공식이나 이런 거에 적용하면 완전 망할 거고, 일단 잘 풀어 쓰는 게 중요해. 봐봐.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16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중요한데 뭐냐면, 너희들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64라는 이 친구를 만약에 쓴다면 얘의 결과는 마이너스 4죠. 근데 어차피 홀수제곱근이고 마이너스가 결과로 나올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마이너스 미리 앞으로 빼고 세제곱근 루트 64라고 쓰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 얘는 4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 아니야. 이 결과는 항상 같을 건데, 그래서 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3번을 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되는 숫자는 어차피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놓고
3번을 곱해서 16이 되는 그 숫자가 마이너스 1 붙어 있으면 된다 라고 판단한 거야. 이거 생각보다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러면 16이라는 건 2의 4제곱이잖아. 근데 맞지? 봐봐. 너희들 루트 18은 3루트 2죠. 그게 왜 가능한 거야? 18이라는 친구 자체가 3의 제곱 곱하기 2니까 제곱에는 앞으로 빠지는 거 아니야? 세제곱은 마찬가지겠지. 세제곱에는 앞으로 빠지겠죠. 그럼 얘가 2의 4제곱이니까 세제곱인 2의 세제곱이 2로 빠지고 뒤에는 루트 2 하나만 남아있는 거 아니야? 세제곱근 루트 2. 그러니까 이 구조가 될 거라고.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냥 두 번째 봐봐. 세제곱근 루트 250이야. 근데 250은 125 곱하기 2니까 5가 3개 있다고 하네. 그럼 5는 밖으로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5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2가 된다고요. 그럼 봐봐. 얘를 잠깐 라지 a라고 보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5a 아니야? 그럼 몇 a가 되니? 3a잖아. 그치? 아, 그러니까 3a네. 그럼 3 세제곱근 루트 2가 되네. 둘이 더하면. 걔를 몇 승 안에? 3승 안에. 그러면 3은 세제곱하니까 27이 되고 얘는 세제곱하면 2가 되는 게 맞지. 그래서 27 곱하기 2가 54가 돼요. 혹시 여러분들 사고에 조금 걸림돌이 있는 부분이 있니? 여기서? 예를 들면 선생님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쌤 둘이 더하면 왜 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16이 2의 세제곱 곱하기 2니까 세제곱된 애는 세제곱근 앞으로 땅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 잠깐 토론 시간 드릴게요. 수학에 대한 얘기니까. 오케이. 마치 3의 제곱은 제곱근 앞으로 3으로 나오는 것처럼. 오케이. 이게 일단 가능하신데, 그래서 첫 번째 예시 6번의 답은 54가 돼버리고 끝날 건데, 조금 이해 안 되는 점이 있으면 끝나고라도 남아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시 7번을 보시면요. 이건 약간 복잡한 형태로 나와 있는 뭐니? 복잡한 형태로 나와 있는 거듭제곱근의 계산이죠. 자, 이거 잘 풀려면 어차피 뭐 하시면 돼? 모두 다 유리수 지수로 바꿔서 푼다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수능에서 나온다라면 좀 앞번호 때에서 나오겠지만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래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 잘 봐봐. A가 양수죠. A 0보다 크다 그랬지. 그럼 자유자재로 유리수 지수 만들 수 있는 거 맞지? 따라서 여기 있는 분자부터 해보자. 화연아, 여기 있잖아. 분자에 얘 유리수 지수로 바꿔봐. 좋아요. A의 2분의 3제곱이야. 나누기. 자, 이거 잘 해보자. 이 안에를 먼저 바꾸면 A의 몇 제곱이야? 3분의 4제곱. 근데 밖에 2가 또 하나 있는 거지. 걔가 또 한 번 2분의 1로 곱해지겠지. 그러면 A의 몇 제곱? 6분의 4제곱. 그러니까 3분의 2제곱. 맞아? 오케이. 그거 곱하기 해놓고, 자, 이 안에 꼴 보기 싫은 애 준수야. A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이야. 근데 A분의 1은 A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1제곱. 그럼 둘이 곱해지면 어차피 A의 4제곱. A의 4제곱인데 이 앞에 루트가 있네? 그러면 A의 제곱. 아, A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된다고. 그 전체의 몇 제곱이야? 6제곱이죠.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봐봐. 어차피 A의 2분의 3제곱을 A의 3분의 2제곱으로 나누면 지수끼리 뭐가 돼? 뺄셈이야. 그럼 얘가 결국에는 A의, 잘 봐, 2분의 3에서 3분의 2를 이렇게 뺐죠. 그 다음 A의 제곱을 곱했으니까 2는 뭐 해지는 거야? 더해지는 거지. 여기다가 6제곱을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얘랑 곱해지겠지. 물론 얘를 다 계산해놓고 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분배법칙으로 곱할 수도 있는 거 맞지? 너희들 편한 대로 해. 계산이 편하면 계산해도 돼. 쌤은 분배법칙을 쓰면 6이 얘랑 한번 곱해지면 A에 9죠. 얘랑 곱해지면 빼기 4죠. 더하기 몇이야?
12죠? 이게 낯설면 쌤처럼 안 해도 돼. 이거 계산하고 한 번에 곱해도 돼.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자, 그럼 결국 이제 뭐야? A의 17제곱 맞니? 그럼 K가 몇이야? 17이겠죠.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자유자재로 거듭제곱근을 최대한 뭘로 바꿔라? 유리수 지수로 바꿔라. 그게 제일 너희한테 유리할 것이다. 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는 거야. 자, 오케이. 코멘트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자, 가끔 나오는 문제인데 예시 8번 문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시 8번. 쌤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대의 흐름을 벗어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소관계 판단하는 문제는요. 올해 수능에 나오면 제가 손모가지를 너무 격한 표현인가? 자,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문제는 더 이상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2005년 기출이잖아. 안 나온 지 한참 됐어요. 니들이 만약에 정 관심이 없다? 안 풀어도 상관없으나 이게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문제를 굳이 왜 명훈쌤이 실어놨냐? 얘도 사고의 확장의 일부고요. 나중에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풀 때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대소관계 판단하는 게. 그래서 한 번만 그냥 연습만 해보고 가면 돼. 자, 봐봐. 문제가 몇 개 근데 좀 작아. 자, A란 친구를요. 한 명씩 시켜볼게. 병수야. A를 그냥 유리수 지수로 바꿔줘. 10의 6분의 1제곱. 좋습니다. 10의 6분의 1제곱이에요. 자, 수연아. B라는 친구가 B 쉬워. B 쉬워. 제 유리수 지수로 바꿔줘. 5. 그렇지. 5의 2분의 1제곱. 잘했어. 다음, 영주야. C라는 친구 있잖아. 쟤. 유리수 지수로 바꿔보자. 28에 6분의 1제곱이야. 그치? 얘네 셋의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태면 편해, 불편해? 편해? 예상 막힌데? 자, 불편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은 거듭제곱에 취해주는 게 유리하지. 그치? 동일한 거듭제곱. 얘는 제곱해놓고 얘는 세제곱하면 안 공평하잖아. 왜 이렇게 말을 못해? 자, 아무튼 간에 안 공평하니까 동일한 거듭제곱에 취할 건데 사람 새끼라면 몇 제곱에 취할 거야? 몇 제곱? 세 제곱? 그치? 6제곱 취하지 않겠어? 여기다 갑자기 5제곱 취할래? 그럼 10의 6분의 5승 만들 거야? 아니잖아. 어차피 6제곱 이렇게 취해지면 A의 6제곱 몇이야? 10. B의 6제곱은 125. C의 6제곱은 28. B가 제일 크네. 그 다음 C네. 그 다음 A네. 괜찮아? 오케이. 하나도 안 중요한 문제야. 이거 나오면 진짜 고소한다고? 고소는 좀. 자, 오케이. 자, 지금 7페이지까지 왔고요. 여기까지가 예제 문제였고, 이제 8페이지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간단한 예제 문제였고, 자, 얘들아, 너희들 페이지 넘기다 보면 몇 번까지 있니? 일단 10번에서 한번 끝나네. 그 다음에는요? 지수의 확장 들어가죠. 너무 많아? 잠깐만. 응? 왜? 어디가? 진짜요? 내가 일단 명훈쌤 팰게. 뭐라고 팬다고요? 야, 안 바뀌어 있는데? 뭐야? 여기 보이는데 여기가 보여요. 이걸로 봐줘. 싫어요. 이게 더 큰 거. 그래? 알겠어. 미안. 아우씨. 오케이. 미안합니다. 공부하는데 큰 지장이 되진 않겠죠? 자, 얘들아,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 9번 문제 한번 같이 보자. 이제 9번부터는 사이즈가 이렇게 페이지 하나에 크게 등장해 있다는 거는 조금 더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다룰 만한 4점짜리 문제란 얘기야. 적당히 컨트롤은 해드릴게. 너무 어려운 문제는 우리 수업 시간에 킬러 같은 건 안 다루겠지만 얘 한번 봐봐. fx는
마이너스 x-2의 제곱 더하기 k야.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일 때, 그때 상수 k의 값은 이라고 나왔고, 언제 문제니? 몇 개월 전 문제죠? 9평. 오,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재밌을 거예요. 자, 루트 3의 fn제곱에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한 값이 마이너스 9이다. 이렇게 나왔어. 빡이 치네요. 자, 그럼 생각해봐. 3에 루트가 있으니까 2분의 fn제곱이죠. 이거죠. 얘의 세제곱근이야. 4제곱근이야. 맞아?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얘 4제곱근이라는 건 4제곱근 루트의 3의 2분의 fn제곱이랑 똑같은 거 맞지? 그치? 이 친구한테 또 4제곱근이니까 4제곱근을 또 씌워준 거야.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유리수수 바꾸면 3의 8분의 fn제곱 맞지? 맞아요? 자, 이 값은 잠깐만 무조건 몇 개 나오겠니? 잘 봐. 얘 지수죠. 그럼 얘 무조건 양수지. 양수의 4제곱근이죠. 그럼 몇 개야? 2개. 실수인 것은 2개죠. 그러니까 얘는 하나가 플러스 네모가 나오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네모일 거 아니야.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무조건 프리마로 생기니까. 그러면 플러스 네모랑 마이너스 네모가 이 값이겠죠. 근데 둘을 곱한 게 몇이래? 9래. 그럼 네모는 몇이야? 3 마3이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9. 그러니까 3이랑 마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9지. 그치? 아, 선생님.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게 뭔가를 표현해 놓은 것 같지만 3의 2분의 fn제곱의 4제곱근이니까 3의 8분의 fn제곱인데 그 값이 2개가 나오는 건 명확합니다. 양수의 4제곱근이니까. 근데 얘랑 얘인데 그래서 3 하나가 나오고 마이너스 3 하나가 나오니까 둘이 곱한 값이 마이너스 9가 되는 게 맞지. 그러면 fn이 몇이었단 얘기야? 8이었단 얘기 아니야? 그치? 3의 8제곱에 8제곱근이 3이랑 마3인 거니까 fn이 8이었단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fn이 8이 되는 그러한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라 그랬어. 이해돼? 근데 fn이 뭐였는데? fn은 마이너스 n-2의 제곱 더하기 k잖아. 얘가 fn이잖아. 얘가 8이 되는 그런 자연수 n의 값이 2개다야. 판단 가능? 판단 가능?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수학적으로 어려운 사고긴 해. 잘 따져볼게. 잘 따져볼게. 너희들 얘가 8이 되는 그러한 n의 값이 자연수로 2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할게. 얘를 넘겨주고 얘를 넘겨줬어. 그러면 k-8이 n-2의 제곱이랑 같아지는 그러한 자연수 n이 2개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맞아요? 그러면 쌤이 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가 2예요. 그래서 2라는 근의 중근으로 갖는 2차죠. 거기다 무엇을 그어야 돼? k-8을 그어야 돼. 괜찮아? k-8을 그을 건데 잘 봐. 내가 k-8을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이 2개 발생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야 그 n 값이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두 개가 다 뭐여야 돼? 자연수여야 돼. 그러면 교점이 여기 하나 발생하고 여기 하나 발생하는데 쭉 내려왔을 때 여기가 자연수여야 되고요. 쭉 내려봤을 때 여기도 자연수여야 되는 거야. n 두 개가. 근데 이 문제가 결정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문제인 이유는 사실은 아니 얘 5면 되잖아요. 5, 6이 돼도 되잖아요. 7이 돼도 되잖아요. 8이 돼도 되잖아요. 근데 이쪽엔 공간이 많아. 근데 어디에 없어? 이쪽에 없어. 왜? 2보다 왼쪽에 자연수는 몇 개밖에 없니? 한 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n값 두 개가 자연수가 되려면 2보다 오른쪽에 하나, 2보다 왼쪽에 하나가 생겨야 되는데 얘가 막 8이 돼버려? 그럼 6 차이 나니까 여기도 6 차이 나야 되지. 그럼 자연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쌤, 이 왼쪽에 공간이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수가 되려면. 그래서 얘가 대칭이기 때문에 3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식에 1을 쾅 하고 대입했더니 여기 높이가 몇이야? 1 대입했더니 1 나오죠. 3 대입해도 1 나오지. 그 말은 K-8이 1이었단 얘기지. 그래서 K가 9로 끝난다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는데요. 이 정도 문제가 되면 11번이죠 얘들아. 11번, 9평 11번. 11번이면 딱 문제가 뭐 하기 시작할 시점이야? 무거워지기 시작할 시점이에요. 너희들 지금 모의고사 보고 있는 거 생각해봐. 1번에 딱 1번부터 풀기 시작하면 텐션 딱딱 오르면서 경쾌한 리듬으로 가잖아. 그 경쾌한 리듬이 이렇게 가다가 3번, 4번 경쾌해. 5번, 6번, 7번까지 뭐 괜찮아. 8번 괜찮아. 9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10번 넘어가고 11번 넘어갈 때쯤 이런 애들을 한번 만나게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솔직히 쌤이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학원 모의고사가 지금 어떻게 나오니? 연초여서 좀 쉽게 나오죠. 미안해. 근데 봐봐. 니들 연말에 11월 가까워졌을 때 뭐 현우진의 킬링 캠프, 한석만 모의고사, 뭐 장영진 월간 모의고사 이런 거 등장하기 시작하면 걔네 난이도가 수능보다 높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 연초니까 니들 그 정도 사이즈 문제로 기죽일 수 없으니까 조금 쉽게 낸다고. 근데 실제로 9평 어때? 11번에서 그래도 이 정도 클래스 문제는 나와. 근데 뭐 소름 돋게 어렵냐? 그건 아닌 것 같아. 잘 한번 정리해봐. 3의 2분의 fn의 4제곱근 4제곱근 3의 2분의 fn 걔가 두 개가 나올 건데 걔가 3 하나랑 마이너스 3 하나가 나와야지. 그래야 곱하면 마이너스 9지.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8이 돼야지. 그래야 3 하나랑 마이너스 3 하나 나올 거 아니야. 아 그래서 fn이 8이 되는구나. 걔를 만족시키는 fn이 8이 되는, 즉 얘가 8이 되는 그런 n의 값이 두 개 나오는데 그게 자연수 n이구나. 그러면 넘겨주고 넘겨줬을 때 얘의 그래프가 얘와 만나는 그런 n값이 두 개인데 그 n이 자연수구나. 그럼 얘의 그래프 그렸을 때 이렇게 2를 중근으로 갖게 그려지는데 k-8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n 두 개가 나오겠지. 걔가 둘 다 자연수구나. 근데 이 문제 굉장히 매력적이고 예쁜 포인트는 이 왼쪽에 자연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구나. 필연적으로. 그래서 반대쪽은 3이구나. 얼마나 문제 진짜 예술 아니에요? 미안해. 더 오버 안 할게. 근데 굉장히 잘 만든 문제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너무 평가원이 기특하고요. 좀 건방진 표현인가? 내가 평가원 기특하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1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애들이랑 타협을 좀 해줘야 되겠다. 얘들아, 오늘 10번까지만 할게요. 10번까지만 할게. 왜냐하면 명훈쌤이 현우진 따라했나봐. 여기 theme 2번이라 돼 있거든요. 테마 2번. 그래서 2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1번까지만 한번 볼 건데, 그럼 마지막으로 유형 10번 보면서, 그러니까 10번째 문제 보면서 오늘 수업을 문제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 이 문제도 굉장히 매력적인 문제였고 얘도 먼 과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공통 21번이었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들 알지? 이때부터 뭐야? 그 지금 우리 체계죠. 수학 가나형이 아니라 선택 과목 체계였거든. 2022학년도부터. 근데 21번이면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지? 22번이 마지막 문제잖아. 공통에. 너희들 모의고사 풀다 보면 맨날 22번에 개킬러 하나 있지. 그 바로 전 문제가 21번이지. 걔도 무조건 어렵지. 그렇게 나온 문제니까 니들이 이거 보면서 이 문제 풀면서 아 싸발 나 수능 망했나 봐라 생각하면 니들이 바본 거야. 왜? 니들 어차피 지금 모의고사 풀면 21번 못 풀지. 21번 지금 못 푸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당연히 내 수업에 들어야 되는 거야. 나 이거 일종의 뭐 하고 있는 거야? 모의고사 해설하고 있는 거야. 해설. 21번을 니들이 보면서 뻔히 여기 21번 나와 있는데 아 나는 수능에 도전할 레벨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벌써 생각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21번은 막판까지도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기출이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자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 함수야. fx가. 그러면 fx는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라고. 최고차 한계수가 1이니까. 동의하세요? 그런데 얘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가조건 한번 읽어보자. x에 대한 방정식 x의 n제곱 마이너스 64랑요. fx를 곱해놓은 이 함수가 0이 되는 방정식이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그 다음에 각각이 중근이다 라고 나왔어. 아싸 중근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나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fx의 최소값은 자 강조 좀 할게. 음이고요. 정수입니다. 음의 정수야. 그냥 음수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5가 아니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음의 정수야. 알겠어? 오케이. 자 이거 두 가지 조건이 나왔는데 그럼 우리 이제 잘 생각해 보는 거야. 얘들아 얘와 얘가 0이 될 때와 얘가 0이 될 때 괜찮아?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면 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근이 실근이 0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어. 왜? 2차 함수잖아.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은 실근이 2개이거나 아니면 중근 하나만 가지거나 아니면 허근만 가져서 0개를 가질 수도 있지. 얘는 지금 64의 n제곱근 x죠. 그치? x의 n제곱을 했는데 64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아 한마디로 자 봐봐. x의 n제곱이 64를 만족한다 라는 이 방정식과 fx는 0을 만족한다 라는 이 방정식 중에 하나도 성립하면 제가 만족되는 거죠. 인정해? 근데 잘 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생기는데 다 중근이야. 그럼 근의 총개수는 몇 개였던 거야? 4개였던 거죠. 근이 4개였던 거야. 근데 실수야. 64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는 최대 몇 개야? 2개죠. 얘도 근이 최대 몇 개야? 2개야. 한마디로 얘도 실근 2개가 존재했어야 돼. 그리고 얘도 실근 2개가 존재했어야 된다고. 알겠어? 이해돼? 그러면 봐봐.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 하나 짚어내야 된다. 그게 뭐냐면 n이 만약에 홀수잖아? 그러면 실근의 개수 무조건 몇 개야? 어? 그러니까 얘만 1개지. 근데 얘가 하나가 나왔어. 그럼 얘가 최대한 많이 나왔자 2개잖아. 그럼 근이 4개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n이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 짝수일 수밖에 없다. 오케이, 잘했어. 좋아. n이 짝수라는 것이 확정되는 순간이야. 괜찮지? 그러면 n이 짝수가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2개의 근을 내가 써볼게. 첫 번째 n제곱근 루트 64가 첫 번째 근이야. 그리고 짝수니까 당연히 반대쪽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64가 이렇게 생기는 게 맞지?
얘랑 얘가 근이라고. 인정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얘네들은 다르지. 다르니까 얘네 둘이가 중근이, 그러니까 이렇게 중근일 수 없는 거잖아. 다르니까. 그러면 여기서 두 개가 나올 건데 총 4개의 근 중에 두 개씩 중근이잖아. 그럼 얘의 근이 누구랑 누구 나와야 돼? 얘 하나 나와야 되는 거 맞지? 그래, 맞지? 그치? 그래서 얘의 근이 n제곱근 루트 64 하나랑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64가 이렇게 나와야지 근이 총 4개인데 중근인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각각이 중근이고. 여기까지 파악되니? 다 왔어. 지금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 fx는 2차고요. 얘랑 얘를 곱해서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되는 건데. 근데 총 2개의 실근이 중근식이니까 총 4개의 근인데 얘가 최대 2개 나오고 얘도 최대 2개 나와. 근데 얘가 2개 나오려면 n이 꼭 짝수여야 돼. n이 홀수면 1개만 나오니까. 그래서 n이 짝수가 되면 x라는 값이 n제곱근 루트 64랑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64라고 2개 딱 페어를 맞춰서 양음으로 나오지. 걔를 얘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야만 뭐 하는 거야? 되겠지. 자, 거의 다 왔어. 답까지 거의 다 왔어. 봐봐. 그러면 쌤이 fx라는 식을 써볼게. 최고차항계수가 1이고요. 근이 얘랑 얘기 때문에 x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64라고 쓰고 반대쪽에는 x 플러스 n제곱근 루트 64라고 쓰면 이게 인수분해 결과 아니야? 근이 얘 하나랑 얘 하나니까. 괜찮아? 그러면 얘를 전개해볼게. 전개하면 합차죠? 따라서 한번 전개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64의 제곱 아니야? 맞아요? 그럼 봐봐. 다 왔어. 너희들 얘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얘 꼭지점 어디야? 0, 얘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생긴 친구잖아. 그리고 이 지점이 몇이야?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64의 제곱이지? 얘가 어딘데? 최소값이지. 오,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였는데 맞지? 그러면 얘가 음의 정수네. 얘가 음의 정수잖아. 얘가 최소값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는 붙어 있을 거니까 n제곱근 루트 64의 제곱이 무슨 수네? 자연수네. 마이너스 때니까.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얘가 음의 정수가 되는 거니까. 그게 0일 때 아니에요? 뭐가 0일 때요? n제곱 근 루트 64가 그 0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각각 근이니까 x 값이 그리면은 좌우로 그거니까 x 0 넣었을 때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곱한 거죠. 예. 근이 여기에 n제곱근 루트 64가 있었죠. 예. 여기에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64가 있었죠. 예. 그 두 근이에요. 예. 근데 이걸 전개해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얘의 제곱이죠. 아이씨, x 플러스 3이랑 x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이거 전개해봐. 예. x제곱 빼기 3의 제곱이잖아. 아. 그러니까 얘랑 얘를 곱한 거가 마이너스 달아서 이렇게 붙는 거 아니야. 예. 걔가 x제곱이라는 함수를 밑으로 얘만큼 내린 거 아니야. 아. y축 평행이동. 예. 그러니까 쭉 내려오니까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 아. 그리고 그 최소값이 얘잖아. 그렇잖아. 예. 근데 걔가 무슨 수라고? 음의 정수라고. 그럼 얘가 음의 정수잖아. 그럼 얘는 자연수겠지. 그렇잖아. 자연수잖아. 음의 정수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떼버렸으니까. 아, 얘가 자연수네? 다 왔다고. 봐봐.
얘가 64의 n분의 1승이죠. 거기다 제곱을 한 거지. 그러면 64의 n분의 2제곱이 됐겠지. 맞아? 얘가 자연수지. 그럼 난 최대한 잘게 쪼개서 2의 6제곱으로 표현하면 2의 n분의 12제곱이 되지. 얘가 자연수지. 근데 n도 뭐야? 어딨어? 자연수죠. n 자연수라 그랬지.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나오려면 n이 누구의 약수여야 돼? 12의 약수여야지. 왜냐하면 n에다 5 넣어봐. 2의 5분의 12승이 자연수니? 아니잖아. 그러면 n자리에 12의 약수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n으로 가능한 건 1, 2, 3, 4, 6, 12 해가지고 얘를 총 다 더해주시면 다 풀어놓고 틀리겠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학생들이 21번을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다 풀어놓고 그 당시에 나는 그때도 고3을 가르쳤잖아. 그때 이걸 다 더해서요 28이 나왔어요. 애들이 진짜 수많은 오답 중에 28들이 많았어. 왜? 이 과정을 험난하게 하다 보면요 아까 전에 세워놨던 얘를 까먹어요. 그렇잖아. 문제가 복잡하니까 싸발 하면서 처리하다가 막판 돼서 그래 씨발 얘는 12의 약수야 하고 딱 써놓고 다 더한다고. 여기서 우리 누구만 선택한다? 2, 4, 6, 12만 선택해서 정답은 24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들아, 그러니까 쌤이 하고 싶은 말은 니들이 지금 이걸 만약에 잘 풀잖아? 쌤 다 풀었습니다 해서 24 맞죠? 질문 안 하니? 괜찮아요? 하면은 학원 왜 다녀? 아직 21번을 지금 2월에 3월에 그렇게 잘 풀면 뭐 그냥 집에서 공부하세요. 천천히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근데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은 아직 해설을 들으면서 수학적 사고를 확장하셔야 돼. 아, 저렇게 풀어나가는 거구나. 각각이 중근이니까 4개씩은이고 얘가 2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얘도 2개가 나와야 되고 그럼 얘는 짝수여야 되고 얘는 그 근들을 똑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막 섞이면서 수학적인 사고가 크는 거야. 근데 그게 크려면 그 커진 걸 극대화하려면 뭐 해야 돼? 다시 봐야 돼. 이 문제를 집에 가서 그냥 휘봐야 된다고. 강연 듣냐고 와서 좋은 말씀. 쌤 문제 푸는 거 잘 봤어요. 내일도 멋있게 풀어주세요 하고 니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니들 힘으로 니들 손으로 니들 운동신경을 움직여가지고 문제 풀어야 된다고. 그러려면 니들이 해야 돼. 내가 바라는 거 많지 않고요. 오늘 집에 가서 이거 내 해설 가려놓고 잠깐만 아까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이미 한 번은 들어간 내용이잖아. 그러면 꽤나 비슷하게 갈 수 있겠지. 근데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겨? 아 싸발 이 다음 단계가 뭐였더라? 왜 막히지? 아까 배웠는데? 잠깐만 버텨봐. 처음에 바로 보지 마. 버텨. 생각해. 다음이 뭐였지? 하다가 현타 와서 되지기 직전이야. 막 안 보면 막 미칠 것 같아. 그럴 때 맞다 저거였다. 너희 영단어 외울 때 그럴 때 있잖아. 분명 외웠어. 근데 와 이거 방금 외웠는데 생각 무지하게 안 나네 하다가 보면 자존심 상하는데 맞다 저거다 이럴 때 있잖아. 이런 느낌으로 봐주셔야 돼. 공부 그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나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니들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끝까지 가봐야 돼. 오케이 더 길게 얘기 안 할게. 그 숙제는 다시 한번 빨리 공지를 올려주긴 하겠으나 그 개념편에서 내가 안 푼 문제가 오늘 있었나요? 다 풀어줬지. 예제부터 거기까지. 그러면 기출편은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올 건데 내가 어려운 4점짜리 문제는 좀 걸러줄 거야. 걸러줄 건데 지금 미리 걸을 순 없고요. 일단 지수가 82번까지가 전체긴 한데 일단 이렇게 먼저 할게. 2점이랑 3점을 다 푸세요. 그거는 불만 가지면 죽일 거야.
2점이랑 3점은 다 풀고요. 4점은 걸을 문제만 내가 단톡에 올려줄게. 몇 번은 풀지 마세요, 이렇게. 알겠지?